자, 법사위 두 분 그리고 판사 출신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승원 의원, 이용우 의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렇게 모신 이유는 이제 특검법 개정안 통과됐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특위가 있죠. 소위가 있죠. 네. 어제 법안 일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 법안 일소위 회부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더 걸리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뭐 일단은 저희가 뭐 속도를 기한을 정하지 않겠다라고 지도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사위는 여기 한 분이구나. 예. 이쪽 두 분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긴 한데 법사위는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 예. 거꾸로. 그런데 어찌됐건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교체라든지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개선 등의 어찌됐건 사법부의 노력과 어떤 개선 의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류시켜둔 거네 말하자면. 계류는 아니고요. 이제 소위 어제 법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를 이제 막 했고요. 이제 막 앞으로 이제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제 서로 잘 봐야죠. 자, 일단 그 앞에 그 특검법 개정안 중에 플리바겐 규정이 있다면서요? 형 감면 제도를 이번에 넣어서요. 어. 여러 가지 현재 피의자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제보를 하거나 어떤 뭐 증거를 고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좀 형 감면 제도를 넣어서 자백하라 이거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 내가 말했다가 내가 걸려서 네. 나도 연루돼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더 큰 범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는 수가 있는데 아니다 입을 열어라 그러면 너는 면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 임의 규정이 아니고 필수 규정으로 해놔서 예. 면해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면해준다. 그런 도움이 있으면 면해준다.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양형 요소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인데 법률에다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감면이죠. 필요적 감경 네. 또는 면제까지도. 면제까지. 아 면제까지도 네, 네. 기가 솔깃하죠. 그렇죠. 네, 네. 완전 솔깃하죠. 그럼 내란 공모나 지금 이 내란 주범에 대한 뭐 방조 혐의 등도 다 아주 중형이거든요. 기본 뭐 인정되는 그러니까요. 무기 내란에 조금 연루되면은 인생 쪽나는 건데 진짜 그렇죠. 감면 네. 면제까지. 그럼 뭐 장량 감경이랑 다 합치면 뭐 2번 정도는 감경받을 수 있으니까 감경뿐만 아니라 면이면 아예 면제는 네, 네. 불처벌을 받거나 최소한 뭐 집행유예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기 플리바겐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음, 뭐 인원을 늘리고 연장하는 거는 다 예상했는데 저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저 귀가 번쩍할 것 같아요. 번쩍. 가장 먼저 피의자 변호인들이 저걸 노리겠죠. 변호인들이. 노리죠. 예, 네. 변호인들을 힘든 어려운 재판 계속 자기 하는 게- 의뢰인들을 네, 끌고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결심 지원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뭐 이런 네.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이 저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보를 하고 나설 수 있죠. 네. 자, 저게 기가 번쩍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 수도 늘렸고, 그 파견 공무원들도 크게 늘렸던데 그 연장도 30일씩 2번, 60일.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잖아요. 계속 더 커지잖아요. 수사 범위가 수사하면 할수록. 그래서 연말 됐는데도 아직도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다시 김건희 특검만 또 보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었는데요. 하는데 2차 이제 연장 요건이 대통령 제가 사항이라서 1차 연장 요건이 이 자체 특검의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요건과 동일하게 한 차수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하. 법이었던 거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 재량으로 2번 연장이에요? 그렇죠. 한 오케이. 번이었던 걸 2번 연장하게 했고 이제 2번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 제각까지는 조금 이제 여러 정책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이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사건들이나 추가로 발견된 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이첩을 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국수본도 당연히 수사 능력이 있고 할 테지만
특검 이 사안을 쭉 수사해 온 특검 검사들과 그리고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서류로 다 이첩한다고 하지만 이제 공소기간에 유지되는 이제 특검 팀이 있습니다. 특검보를 비롯해서 그래서 특검보의 이 수사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람들. 공소 유지와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이 특검보와 이 특검 팀이 남거든요. 그거는 재판을 넘어간 이후에 공소 유지를 위한 거. 제 말은 아직 미진한 수사를 더 계속 끌고 갈 특검 그 다음 팀은 발족 안 합니까? 그 수사 지휘도 그 해당 유지되는 특검 팀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데요. 또 한 번 개정해가지고 예. 또 한 번 특검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 수는 없냐 이거죠. 그건 새로운 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특검이나 혹은 또 여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 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상설 특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상설 특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예.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연장하는 내용의 어떤 개정도 예.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고 출범하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막 김혜성, 고구마 줄기처럼 막 뭐 딸려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검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일어난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수사를 진행했는데 정말 그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러면 사실 국민적 공감은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더 이상 안 돼라는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예.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까 본인이 한다 만다 말을 그 하실 수는 없는데 열려 있다. 뭐 이 열려 정도. 있다. 왜냐면 지금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또 오늘 바로 더 얘기하겠는데 아니죠. 너무 빠르죠.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의지를 그렇죠. 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뭐 왜냐면은 그러면 올해 말까지만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들이 생긴 거죠. 지금 어제 뭐 일단 국수본과 공소유지 제기하는 특검보의 수사 지휘에 의해서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걸 넣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도 추가 고소 고발한 사건을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저희가 특정하지 않고 거기에 조문으로 넣지는 않더라도 수사 범위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명시했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왜 사람들을 계속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님 말에 의하면 줄 서 있다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메간 매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벌써 걸 메간 다 매직으로 하려면 의심되는 게 3건이 나왔잖아요. 벌써 3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림까지 예.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 금 거북이하고 그림하고 그 목걸이하고 그러면 3건인데 3건만 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 벌써 각 건이 억대인데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 하루에도 몇 팀이 그 뭐 시간 순서대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 명태균 씨한테 인사권 절반은 내 거라고 했다고 하자. 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수천 건이잖아요. 예, 그것만 임명이. 파는데도 예, 좋은 자리가 많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기가 줄 수 있는 네, 네. 그게 다 돈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뭐 다 명품과 뭐 금 부치 이런 것들과 다 연계된 인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투잡. 특검이 계속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 당연히 예, 예. 하나 하나. 그러니까 연말까지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건 안 되죠. 그 최혜병 건은 당연히 수사가 잘 끝날 것 같고 내란 특검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압축돼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네, 네. 김건희 씨는 압축할 수가 없어요. 계속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수사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한 인사들은 다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특검 이렇게 개정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프레임을 무기한 연장 특검 이렇게 이제 계속 몰고 가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옥죄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무기한 시켜준대요? 사실은 이번에 개정한 내용 보면은 30일 연장한 셈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무기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고 여러 아니요, 저는 무기한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거꾸로 무기한이야 말하면 그래 무기한이야. 그거를 마치 공격 포인트로 삼으면 그래 무기한이야. 이라고 답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야. 네, 뭐 확인될 때까지. 사실상 계속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란 특검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게 특별재판부인 것 같습니다. 특별재판부. 네, 특별재판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아니면 특별 재판부라고 그러니까 정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특검이 익숙하다 보니까 네. 특판이라고 해서 특별 재판부를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 재판부는 특별한 재판부가 아닙니다. 마치 민사부, 형사부가 있듯이 내란부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신속한 심리 속행을 위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있듯이 내란 전담 판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내란 그래서 전담 판사. 저희가 특별 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닌데 특별 재판부라고 하니까 마치 특별한 재판부인 것처럼 사법부 이외에 어딘가에 따로 네. 뭐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사법부의 느껴지는데. 별도 혹은 특별한 재판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법부 내에 좀 빨리 재판하라고 거기에 집중해서 재판하라는 전담 재판부라는 의미고요. 명칭. 저희가 명칭을 다 그렇게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란 전담 네. 재판부. 내란 실제- 전담 재판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분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란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기로 네, 했다. 네. 오케이. 저희 법사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지금은 법원이 이제 조의대 법원으로 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또 영장 전담이라든가 형사 합의재판부장을 자기가 막 임명을 해서 마치 그 유신 시대 50 시대 재판부처럼 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판사들을 갖다가 심어놓은 그런 것이 자꾸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무분담 또 규정을 갖다가 법률로 바꾸어서 뭐 국민 추천제를 한다든가 혹은 뭐 법원과 변협 또 국회 추천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사무분담 규정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판사는 기존 내란 사법부에 전담 있는 재판부. 판사들 중에 네. 추천하는 거잖아요.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판사가 아닌 사람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헌법과 법률에서 사법부에서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지금 계속 그거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위헌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4년에 이제 세월호 당시 형사재판 그 전에 그 법원에서 이미 내부 검토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1, 2,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하자면 특별 재판부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세월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다. 어.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홍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내세우면서 검토를 했었어요. 전담 재판부를. 예, 예. 근데 그리고 또 그 사법농단 시절에도 관련자들이 법관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별도의 이제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었거든요. 박주민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회신 의견서를 보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반대와 찬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찬반 의견을 공히 기재를 해가지고 회신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회신 의견, 위헌성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위헌성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위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그 조의대 사법부는 왜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내란 재판부가 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판사 직위원이 피의자 윤석열 풀어준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기에는. 네. 그리고 무슨 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근데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된다. 이러면은 윤석열 4개월, 5개월 후에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그러니까 영장 구속기간 지나가지고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속도로 가면 2년, 3년 막 재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 내란 재판인데 3년 동안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자한테 뭐라고 하고 또 집회 밖에서 하고 막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뭐 정말 왜 그런지 의심이 혹시 그 사법부 수뇌부 중에 여기 내란과 연루되거나 혹은 좀 얘기를 나눴거나 윤석열 풀어주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여된 거라든가 혹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까봐 자꾸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사실 들기도 합니다. 기존 판사들 중에 판사를 추천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회 민주당에서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 법관 위헌성은 저희 내부 판사들한테 물어봐도 위헌이라고는 판사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디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찬반도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는 이 인사위원회도 이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대한 변협까지도 다 포함돼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위헌성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내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짐작은 내란과 관련된 재판부 사법부에 누군가 있나?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의구심 하나 하고. 네, 그 계엄 설치할 때 예. 법원에서도 그 파견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아.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엄 당일날. 계엄 당일날. 네. 계엄 당일날 이제 그 계엄군이 다 장악하게 되면 법원도 장악하죠. 그렇습니다. 네, 군사 재판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 거기에 협조하려고 법원 행정처나 뭐 그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한두 명이 그 갔다 파견 나갔다 그런 아하. 의혹도 아니, 있고 자, 그거는 아직 나간 건 나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은 했는데 물론 이제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법원 그럼 회의를 행정처장의 이 답변은 그 당시 회의를 했고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이 계엄사 측에서 있었는데 회의 중에 해제가 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보고 본인들도 이게 위헌성을 감지하고 아마 시간 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거는 네. 선의로 해석한 거고요. 아니 뭐 이미 보내려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계엄인데 예. 군인들이 헬기 타고 가는데 이게 해제가 곧 될 거야. 이런 예상보다는 네, 네. 계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그때 당시에는 확률이 높은. 왜냐하면 그때 검찰들도 전망이었는데. 계엄으로 바뀌는 그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거의 뭐 또 협조하고 동조하고 찬성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법원도 같이 예 군사법원 재판이나 사법 시스템에 전환에 대해서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들통이 날까봐 계속 지금 확인해 야 하닌가. 그렇게 확인해봐야 생각할 될것 같습니다. 정도로 이상한 반응 아니에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민합니다. 과민하죠. 예, 뭐 과민하죠. 위헌이라고 하고 네, 네. 그 여기 국회 보낸 그 답변서 보니까 엄청 두껍게 보냈던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 네, 행정처에서 보낸 네. 반박 뭐 자료가 있는데요. 내란 재판부 설치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박근혜 씨에 대한 재판과 비교해 보면 박근혜 씨 재판은 뭐 한 달에 보통 15번까지도 공판이 열리고 일주일에 세네 번 했는데 했어요. 예, 제 기억에도. 근데 지금은 직위원 재판부는 한 3번 할까 말까거든요. 휴가도 한 달에 가잖아요. 한 달에 거의 3-4번 휴가도 가요, 휴가 다 휴가도 갔다 가. 오고요. 예, 내란 재판인데 무슨 휴가를 가? 그렇게 쉬고 싶으면 저희가 평생 쉬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 정도로 직위원 판사, 그 담당 판사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 교체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네. 근데 그게 계속 직위원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노상원 재판은 아예 그 증인들 변호인도 못 들어가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됩니다. 그 박근혜 재판 때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25기인데 그분 보시면 재판 끝날 때쯤 머리가 하얗게 셉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재판을 했는데 왜 그런 판사가 지금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위원 그런 재판- 판사가 왜 없겠어요? 있죠. 있죠 사법부에. 예. 근데 안 보내니까 그렇죠. 네. 거기 근데 사실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회신 올 때 보면은 사실 위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성안해 가지고 제출을 하지 않고서야 맞아.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제해서 아니, 오는데요. 입법부에는 뭐 법조인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상당한 어떤 그 법원의 그 기존 스탠스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고요.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어느 기관에서 했을 때 네. 말하자면 사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이제 사법부의 독립인데 네. 외부 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되면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단계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그냥 그거 자체를 가지고 아예 그냥 논의를 봉쇄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입법부의 논의 과정에 너무 깊숙이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예. 그 박주민 의원의 논리에 저는 공감하는데 사법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판사가 오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뺑뺑이 돌리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 내에 어떤 판사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법부의 논리대로라면 예. 그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갑자기 공정한 재판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대로면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도 국회가 직접 추천하는 것도 아니야. 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도 공정할 재판할 능력이 있는 사법부의 판사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나는 박주민 의원 논리가 맞다고 봐요. 박주민 의원은 이 논리로 밀고 있거든요. 좋은 논리네요. 당신들 하나하나 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냐고. 예, 그 사법부의 그런 주장을 차용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판사복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복 누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직위원복 걸리는 거죠. 예, 유죄가 무죄 나오고 무죄가 유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실 실상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배당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저쪽에서 좀 예전 네. 법원은 돈을 받고 어떤 판사한테 그 사건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자 컴퓨터로 이제 랜덤으로 돌렸는데 사실 그것도 전산 어떤 약간의 조치에 의해서 특정 재판부한테 보낼 수 있다. 이런 예, 기술적인 내란이 뭐 맨날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사법부가 이런 국가적 사태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절대 안 돼. 우리 건들지 마.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뜻대로만 할 거야. 우리 뜻대로 해도 다 잘 돼. 잘 안 되잖아 지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내란 재판을 가장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이상하게 하는데도 아 괜찮아 눈 감고 있잖아요. 네.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이나 맥락은 전혀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유연성 논리를 가지고 그냥 논의 자체를 봉쇄시키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입법부에 부담되는 건 알겠는데 부담되겠죠. 예. 근데 이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위원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아 며칠 전에 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어찌됐건 사법부의 강력한 또 저희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의 결의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건의하겠다, 적극 건의하겠다는 메시지가 나간 거고요.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이 정도 뜻을 보여주면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사법부 행태가 예컨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재명 그 당대표 시절에 그 재판부는 그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도 계속 불러서 그렇죠.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속도를 내더니 그렇죠. 예 그러더니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불러서 예. 그다음에 안 나오니까 윤석열 없이 뭐 일종의 골석 재판을 해갖고 나중에 또 윤석열을 불러내서 그걸 또 다시 속기록 읽어주는 그런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사법부 행태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러니까 지금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골석 재판하고 나면 지금 7번인가 벌써 골석인데 네네. 골석 재판에서 진행됐던 사항을 윤석열한테 다시 또 읽어줘야 되잖아요. 다 또 그럼 또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진짜. 지금 뭐 풀어줄 결심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진상 재판이지 이게. 예 아, 이렇게까지 3-4개월만 버티면 된다. 일반 형사범도 이렇게 안 하겠구만은. 안 하죠. 잡범도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이게 뭐야? 그래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 하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꼭 해주세요. 사법부가 스스로 아유 우리가 그 잘못했네. 지기현 빨리 바꿔야 되겠네. 지도부가 우리 지기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빨리 재판 진행해야지. 잡범도 아니고 내란 수개를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면 되나? 이러다 풀려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들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지. 예. 사법부 조희대 그 사법부가 당연히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한 2년 정도도 안 남아서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레임덕이 오지 않는가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무튼 국민들이 우려하는 2년 내에 것들을 윤석열은 풀어줄 수 있죠. 그렇죠. 2년이어도 예. 예. 4개월만 이렇게 버티면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우리 아. 장경태 의원님이 그 뭐 심우정이가 그 내란 때 막 특활비를 풀어서 조직을 갖다가 막 안정화시키거나 뭐 그런 거 하듯이 법원도 지금 계속 검찰이 그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네, 작전을 검찰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삼계엄 직후로부터 며칠 동안 3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을. 3억 넘게 썼죠. 예.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좀 신기했던 게 이상했던 게 보통 이 특활비 사용은 2월과 9월, 그러니까 명절에 집중되고요. 네, 또 떡밥인데. 연말에 가장 집중됩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는 다른 달에 비해서 2배 이상이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작년 12월 3일, 4일, 5일, 6일 날 12월에 한 달간 쓸 특활비의 이 절반 정도가 집중적으로 이 쓰이고요. 개업 날,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렇죠. 그때 무슨 떡값 줄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3억 5천 정도를 씁니다 그때. 그때는 연말 떡값 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업 다음 날인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나라가. 네, 되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많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디다 쓴 거 이게 대체 3억을? 그래서 저희도 어제 저도 이제 이 긴급 현안 질의 때 법무부 장관께 이거 정확하게 저도 아직 이 그냥 내용만 받아봤지 사유를 알 수 없으니 장관께서 이건 특별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상한데 그죠? 네, 네, 네. 이것도 그리고 진짜. 그 한 계엄 비상계엄 전후로 한 2주간 1년치 특활비의 14% 정도를 씁니다. 거의 한 6분의 1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포하거든요. 돈 쓸 일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총선 전에도 특활비 많이 그리고 뿌렸다고.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3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총액으로 하면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로 받았거든요. 302, 212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특정인이 최대 1억 8천까지 한 달에 6천만 원씩 특활비를 받는가 하면 한 사람이요? 예 최다는 그리고 횟수로만 따지면 3달간 최다 이 특활비 지급받은 사람이 26회가 2명 있습니다. 이게 26회라 하면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가서 특활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보면 거의 뭐 수사 지휘라고 해야 되고 수사 뭐 종복이라고 해야 되나 수사 하인도 아니고 아무튼 정말 그때, 매일매일 예, 저희가 점검하고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얘기죠. 제보가 들어온 게 서울중앙지검이랑 수원지검 양쪽에서 그러니까 저희 2024년 총선 전에 민주당의 비리라든가 그런 거 팔아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저희 쪽을 두지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아마 그 특활비가 제일 많이 집행된 곳이 자주 집행된 곳이 중앙지검과 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남부지검 예, 저희가 세 개 이지 않을까 빅3로 이런 보고 생각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활비 빅3. 특활비 빅3. 그거는 그런 대로 이해하는데 계엄 직후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억을 썼다는 거는 그거는 무슨 목적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뭐 특별한 수사가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엄이에요. 네.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진짜. 올스톱 될 수도 난리가 있는. 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냐 네, 이거. 네. 그럴 때인데 갑자기 돈을 막 쓴다. 그러면 이거 계엄과 관련된 돈을 쓴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 입막음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입막음용 이것도 수사해야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사 대상이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는데 좀 아직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노상원이든 뭐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가보면 검찰 포렌식 팀이 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검 과학수사부에 이 소속 검사들의 출퇴근 기록까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심야 시간에 출근 기록이 없긴 한데 어찌든 이제 그 하위 검사들이라든지 또 아직까지 아직 저희가 다 조사를 다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갔을 수도 있죠. 뭐 바로 갔을 수도 있고요. 네. 출근하지 않고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서- 10시였는데 네. 그 통보를 받았다 뭐 11시다. 그러고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해제가 됐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해당 검사 지청과 검사 단위로 그러니까 지검과 지청 단위로 저희가 이제 특활비 사용 내역을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급 내역은 근데 그 지급된 그 지청과 지검뿐만 아니라 어떤 해당 부서나 차장 검사나 부장 검사에게 갔는지까지도 많이 안다면 아마 뭐 과학수사부를 비롯해서 포렌식 팀에도 갔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수사 의뢰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수사해야 네.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내란 전단 제품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예. 요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내란 전단 재판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긴 하겠죠. 네. 그죠? 근데 판사 출신으로서 김승호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위헌성 문제는 없고요. 없고. 그다음에 판사들 내부에서도 뭐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그건 뭐 사법부의 뭐 권위가 훼손된다 이 정도지 이게 뭐 불법이다라든가 이런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권위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훼손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까봐 그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은 사법 권위를 지키려면 오히려 이걸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돼. 적극적으로 예, 오히려 신속하게. 사법부가 먼저 얘기해서 네. 네. 그래야지 권위가 살지. 역시 다르구나 하고. 직위원 한 사람 때문에 사법 권위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